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울릉도 여행 3일차 영상으로 왔습니다. 이 울릉도 여행 3박 4일의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4일차 마지막 날에는 바로 강릉으로 나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이 거의 마지막,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. 이 마지막 날에는 날씨가 꽤 좋아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숙소에 있는 이 9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. 당연히 날이 좋으니까 일출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또 울릉도에 오면은 일출도 꼭 한 번쯤 봐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. 이 울릉도에는 일출 전망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숙소가 높아서 이렇게 일출 아름답게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일출 보고 숙소에서 좀 있다가 아침 식사하러 나갔는데요. 아침 식사는 이 조동항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백반을 먹었습니다.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일단은 이날은 3일차에는 큰 일정은 없고 일단 도동항으로 가서 일단 섬일주 이 해상 유람선 타는 일정이 전부였습니다. 좀 아침 식사하고 일단 배 타러 도동항에 좀 더 일찍 갔습니다. 조동항에서 도동항까지는 버스 타고 10분 정도면은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금방 갈 수 있었고요. 버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. 이 도동항에 내려서 이 행남해안 산책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. 이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가는 이 다리를 올라서 가시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. 이 다리에 올라서서 도동항의 전경 모습을 봤습니다. 이 조동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확실히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조동항이 되게 넓다고 하면은 도동항은 아주 길쭉한 그런 항입니다. 이 죽도로 가는 이 관광 유람선도 보이고요. 일단 도동항에 좀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도동항은 이 관광 산업으로 더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관광하는 외지인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일단 행남 해안 산책로로 갈 텐데요. 이 방송에도 좀 몇 번 소개가 된 곳이고요. 행남 해안 산책로 말 그대로 이 울릉도 이 바닷가를 이 테두리로 둘러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좀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이곳도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태풍으로 길들이 유실이 되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공사를 다 하고 일단은 조동항까지 쭉 걸어갈 수 있게 아마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의 마무리 공사 중이었고요. 확실히 도동항에서 조동항으로 가는 이 해안 산책로를 걸어가면은 시간도 1시간 정도로 꽤 긴 코스인데 좀 울릉도의 아름다운 해안가 모습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물이 정말 맑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저도 이 해안 산책로 어느 정도 산책하다가 유람선 탈 시간이 되어서 다시 도동항으로 갔습니다. 이 도동항, 이 울릉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데요. 이 터미널 입구 바로 옆으로 이 섬 일주와 죽도 가는 이 매표소가 있습니다. 이 독도 가실 분들은 위 연락처 한 번씩 전화해서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은 이 가보고 싶은 섬 앱으로 예매하시면 됩니다. 이 죽도랑 섬 일주 관광은 어른들 25,000원이고요. 죽도는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가고 섬 일주는 오전에 한 번인데 지금은 아마 오후에도 출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섬 일주 이 관광 유람선이고요. 1층 2층 이렇게 꽤 좀 공간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. 거의 3층 옥상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오전 8시 40분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바로 출항을 하였습니다. 울릉도 섬 한 바퀴 도는 데는 2시간 정도, 1시간 50분 정도 좀 소요가 되고요. 이 바다를 통해서 울릉도의 또 다른 좀 자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꽤 가성비 좋다는 생각도 들었고 부모님 모시고 가거나 좀 어르신들 단체 관광 간다고 하시면은 이 유람선도 꼭 한번 타볼만 합니다. 이 유람선은 도동항을 나와서 사동항 쪽으로 일단 크게 한 바퀴 도는 건데요. 사동항으로 바로 가다 보면은 좀 리조트 같은 모습들도 보이고 일단 울릉도에 있는 다양한 좀 마을의 모습들을 좀 이곳에서 설명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포항에서 울릉도 드나드는 대형 크루즈 여객선으로
뭐 보이는데요. 차도 실을 수 있고 정말 한 번쯤 좀 타보고 싶은 좀 유람선 좀 배이기도 합니다. 사동항은 지금 울릉도 공항 공사로 한창이고요. 하여튼 몇 년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도 좀 울릉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배 타고 계속해서 이제 섬을 한 바퀴 도는데 뭐 중간중간 좀 안내 이런 소개도 되어 있고요. 좀 가다가도 통구미 거북 바위가 있는 곳도 나왔습니다. 이 통구미 이곳도 스노클링 사람들 꽤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좀 캠핑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 남양이 보입니다. 남양 이곳에는 좀 태아 식당이라고 이 따개비 칼국수 맛있는 식당도 있고요. 좀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남양이랑 마을도 어느 정도 좀 큰 마을이고 좀 다양한 이런 뭐 바위들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좀 잘 볼 수가 있고 또 가다 보면 울릉도에 있는 이 국민여가 캠핑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국민여가 캠핑장은 전화로 예약해서 이용 가능하고요. 일단 요즘 여름철에는 하루에 2만원 요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캠핑하고 싶었는데 좀 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했고요. 좀 어느 쪽으로 또 가다 보면 바로 곰바위가 보입니다. 곰바위 정말 곰의 모양처럼 생긴 신기한 바위이고 좀 주변의 풍경도 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학포 캠핑장도 있는데요. 학포 캠핑장 이곳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캠핑장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캠핑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학포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역시나 스노클링 하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학포 캠핑장은 뭐 예약을 받지 않고 당일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좀 더 가면은 태아가 있는데요. 태아는 이 황토 굴도 있고 해안 산책로도 있고 뭐 모노레일도 탈 수가 있고 이 항목 전망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. 항목 전망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바로 대풍강 이 전망대도 있는데요. 대풍강 이곳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이 비경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.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데요. 뭐 제가 울릉도 온 첫날 갔으니까 좀 영상들 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 다음 좀 더 가면은 현포가 있고요. 현포 이곳에도 역시나 스노클링이랑 캠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. 저쪽으로 성곡봉도 보이고 뭐 성인봉이랑 해서 여러 좀 산의 모습들이 보입니다. 유람선 타고 가는데 정말 갈매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 현표 이쪽으로 오면은 확실히 울릉도에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코끼리 바위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코끼리 바위에 코가 보이는 것 같고요. 저 멀리 또 울릉도 이 에리몬도 보이는데요. 에리몬도 뭐 시간 된다고 하시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울릉도 정말 산들이 많다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고 또 유람선 타고 이렇게 또 섬을 한 바퀴 도니까 더 좋았습니다. 이 추산의 코스모스 리조트 가장 비싼 숙박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정말로 입지도 되게 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비싼 곳이긴 하는데 한 번쯤 자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. 첨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첨부 나리분지 가려고 하면은 첨부 이곳을 꼭 들려서 가야지만 됩니다. 첨부도 꽤 맛집들도 많고 큰 곳이고 뭐 아이들 놀 수 있는 풀장도 있어서 되게 좋고요. 좀 더 가다 보니까 삼서남도 보입니다. 삼서남도 울릉도에서 한 번쯤 봐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세 개의 바위가 있다고 해서 삼서남이고요. 또 저 멀리 첫날 갔었던 간운도도 보이네요. 또 현포교 이 다리도 있고 간운도 보기가 좋습니다. 간운도 울릉도에서 또 무조건 한 번쯤 가봐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하고 산책하면은 정말 좋고 경치도 아름다운 그런 관음도입니다. 간음도 가고 옆으로 또 고개 돌려서 보면은 죽도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죽도도 한 번쯤 가보고는 싶었지만 이번에는 딱히 뭐 욕심부리지 않았고요. 죽도 가는 유람선 타면은 죽도 가서 죽도 산책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간음도에 있는 관음쌍굴도 울릉도의 비경 중 하나인데요. 또 유람선을 타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로 굴 두 개가 있는 관음쌍굴 되게 좀 신기하게 보였고 이런 다리 뭐 간음도 건너가는 다리도 보고 쭉 유람선을 타고 섬을 계속해서 돌아줬습니다.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았고요. 또 염소골 폭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좀 더 가다 보면은 내수전 일출 전망대도 보이고요. 내수전 일출 전망대도 올라가는 길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일출은 정말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도동항에 다 오니까 조동항도 보입니다. 조동항. 제가 계속 울릉도에 있으면서 숙박을 했던 곳이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바다에서 바라보니까 다르네요. 지금 뭐 제가 갔을 때는 공사가 한창 중인 이 해안 산책로였는데요. 지금은 아마 공사 다 끝나고 이 조동항과 도동항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도동 등대도 보이고요. 해안 산책로 걷다가 도동 등대도 갈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은 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정말 2시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았고, 그다음 유람선도 거의 10시 반쯤 다시 도동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시간이 되게 정확했고요. 이 도동항에 또 인증샷 찍을 만한 그런 좀 모형이든 장소들도 많이 있었고, 좀 관광 버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울릉도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고요. 이 도동항의 거리들에도 숙박시설부터 음식점들까지 관광지답게 정말 있을 것 다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우성식당에 가서 따개비 칼국수 한 그릇 먹어줬는데요. 이 집은 다른 집보다 좀 3,000원 더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습니다. 물론 따개비 칼국수도 맛있었고요. 식사를 마치고 이 독도 정망대 독도 박물관으로 갔습니다. 뭐 안내도도 중간에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. 이 도동항 꽤 긴 편이고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데 산책하기도 나름 되게 좋습니다. 차들도 꽤 규칙적으로 다니는 그런 곳이고요. 독도 전망대 가는 길이라고 길도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길 오르막길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 되고요. 또 걸어가는 길에 심심치 않게 좀 볼거리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독도 전망대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 어울림 주차장에 주차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뭐 기념품 파는 곳들도 있고요. 대마도는 역시 우리나라 땅이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오르막길 좀 날이 덥긴 했지만 금세 또 올라올 수 있었고 이 전망대 가는 케이블 타는 것도 보이고 독도 박물관도 보입니다. 독도 이 영상관도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점심시간이어서 영상을 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. 독도 영상관은 3D, 이 4D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. 좀 시간대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케이블카, 독도 전망대 가는 케이블카인데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아직 좀 탈 수는 없었습니다. 지금은 아마 수리 다 끝나고 다시 탈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독도 박물관 가서 박물관 좀 산책을 해줬습니다. 산책은 이 독도 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고요. 좀 1층과 2층,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별관이 또 따로 있었고요. 이 독도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, 역사적 문헌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좀 나름 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독도 박물관이었습니다. 또 독도 박물관이 또 좋았던 게 또 옛날 이 예전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이 울릉도와 독도의 그런 뉴스나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게 또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. 뭐 독도 경비대 설명도 있고 독도 소주에 대한 이 변천사도 있습니다. 그리고 독도 경비대들의 이 옷이랑 뭐 소총 이런 것들도 있고요. 또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이 울릉도 이곳을 다녀간 것 같습니다.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사인도 다 있네요. 그리고 일단 이 독도 박물관 지하 1층으로 가니까 울릉도와 독도의 사진전도 좀 열리고 있었는데요. 아, 정말 사진 잘 찍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독도 박물관 둘러보고 나오면은 이 독도항, 독도마을, 이 도동마을을 좀 볼 수 있는 좀 이런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날이 좋으니까 저 멀리까지 다 보이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고 도동도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독도 박물관 별관도 옆에 또 따로 있는데요. 별관에도 가시면은 좀 다양한 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. 이 울릉도 검찰 행로도가 있는데요. 이규영 검찰사 일행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, 그리고 독도 일주 이 한 바퀴 돌면서 찍어 놓은 영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울릉도 일주도로 따라서 차량이 쭉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확실히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좀 금방 울릉도를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 독도 박물관까지 다 둘러보고
천천히 다시 내려왔는데요. 일단 오후에는 다른 뭐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쉬면서 울릉도를 다시 한번 좀 둘러보고 싶었습니다. 이 일주도로 이 영상을 봐서 그런지 저도 다시 한번 버스 타고 울릉도를 마지막으로 좀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도동항 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좀 조동까지 금방 갈 수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조동항으로 갔습니다.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이 조동항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. 좀 울릉도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일주도로 버스 타고 여행하니까 이것 또한 좀 감회가 새롭고 좀 2, 3일 동안 이 지냈던 일들도 좀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. 뭐 차가 있으면은 차를 타고 좀 다니면 좋겠지만 하여튼 일주도로 다니는 버스도 상당히 노선들 잘 돼 있기 때문에 타볼만 하고요. 또 이 전주 식당 가서 오징어 불고기 2인분 주문해서 맛있게 이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 숙소 들어가서 푹 잤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동항으로 갔습니다. 조동항에서 6시 30분에 출항해서 강릉가는 배를 타러 가는 길인데요. 해가 어느 정도 또 올랐지만 이날도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그 누런 이런 일출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빨리 떠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요. 그래도 울릉도 이 2번에 걸쳐서 좀 모든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웠고, 다음에는 좀 울릉도 온다고 하면은 또 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텐트 가지고 와서 캠핑하면서 좀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직접 좀 걸어 다니면서 캠핑하고 하면은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울릉도 여행이었고요. 제가 타고 갈 배도 저기 바로 보이네요. 이 가보고 싶은 섬 앱을 통해서 뭐 표를 애매했기 때문에 신분증만 준비해서 전자 승선권으로 승선했습니다. 시간 6시 반 되니까 바로 강릉 가는 배 출발했고, 역시나 파도가 잔잔해서 강릉까지 뭐 심한 배멀미 없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. 거의 2년 만에 다시 방문한 울릉도 여행이었는데요. 또 겨울에 왔을 때도 좋았지만 확실히 여름이 볼거리도 많고 더 갈 데도 많고 더 좀 관광하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울릉도 좀 거리가 멀고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